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쓰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밑에를 걷던 시간, 여기 왼쪽에 가로등이 막 구부러져 있어요. 우리는 똑바른 가로등을 기억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가로등은 이렇게 구부러진 가로등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꽃처럼 황홀했던 순간들, 그리고 나무처럼 쑥쑥 성장했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되돌려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방법,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찾아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의 항목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자기소개서 쓰기가 이어지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한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또 어떻게 그 항목들은 써야 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기를 할 때 어떤 책이 좋을까 제가 이제 고심하다가 동생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은 헤드헌터를 하고 있는데 헤드헌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경력자들을 추천해서 회사로 보내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이 책을 추천해서 한번 보면 좋겠다 해서 추천했는데요. 이 책이 놀랍게도 미 의회에서 도서관이 선정한 미국인의 삶을 바꾼 25권의 책에 속해 있더라고요. 100권도 아니고 1000권도 아니고 25권 안에 포함되는 책. 근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이 책 절판돼 가지고요. 제가 헌책방에서 구매를 했는데 읽어보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책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와서 2015년 버전까지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참고하도록 소개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의 그 경력이 아주 특이하시더라고요. 하버드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화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쵸. 물리학, 화공학 그리 가깝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걸 번역하신 분은 경영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재밌는 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미국에서 288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했다고 하는 이 책 내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아까 본 게 2002년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게 2007년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당신의 파라슈트는 무슨 색인가를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바꿔갖고 나왔더라고요. 역자가 이게 좀 다른데요. 이게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을 하신 분이 또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이 책을 번역해서 2007년도 판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직업을 찾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구직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 탐색을 깊이 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탐색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 책에는 이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나를 탐색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자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파라슈트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꿈의 직업을 갖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밟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 이 what이라는 거는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방법은 저는 이 당신의 파라슈트는 어떤 색깔입니까? 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요 위대한 나의 발견에 있는 이 책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추가로 이 책을 한 권 더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책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란 책이에요. 마커스 버닝엄과 도널드 클리프턴이라는 분이 두 분이 이거를 이제 공저로 작성을 해가지고 책을 내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나를 발견할 때 세 가지, 나의 강점이 세 가지가 있다. 지식, 기술, 재능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재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발견 프로그램 아이디가 있는데 책 맨 앞에 보면 이 아이디를 넣고 잘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사람당 하나씩밖에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책값도 좀 비싸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강점 혁명에 대해서 안 다음에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으면 해보셔도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강점혁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재능의 세 가지 원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능에는 일단 갈망이 있어야 된대요. 그 어떤 갈망, 그걸 하고 싶은.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학습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을 배워야 그게 재능이 되잖아요. 많이 연습해야 재능이 더 발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운동신경이 둔하고 재능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1만 시간 아니라 3만 시간을 해도 절대 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탕으로 배워야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능이라는 거는 그거를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남보다. 그래서 비교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만족을 얼마나 느끼느냐. 그러면 이 만족감은 즐거움으로 가고 그 즐거움은 우리가 그 일을 즐기게 만들잖아요. 강점혁명에 나오는 34가지 테마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몇 가지만 실어놨는데 공정성, 커뮤니케이션, 책임, 집중, 회고, 화합, 긍정, 주도력, 배움 이런 34가지 테마가 쭉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또 30분 정도 딱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밑에 행동, 미래지향, 전략, 존재감, 발상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저의 테마를 한번 읽어보면 행동, 이 테마가 특히 강한 사람은 머릿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실현할 수 있다. 이들은 종종 참을성이 없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되게 부족해요. 행동 테마가 있는 사람하고 심사숙고 반대예요. 심사숙고는 한참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행동 테마 강한 사람은 바로 실천해요. 그래서 저는 좀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오면 그 책을 주문하잖아요. 인터넷 서점에 주문하면 그 책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 저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책이 도착하면 그날 밤에 일단 봐야지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주 특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많이 소개해도 그 책을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도 안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그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근데 미래지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가능성에서 영감을 얻어요. 그리고 그 미래 예측이라든지 또는 미래에 갖다 어떤 상상, 공상 이런 거에 굉장한 흥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미래지향에 대해서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략, 이게 나와서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네, 전략은 일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 면하더라도 신속하게 그 상황에 관련된 패턴과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략 한 개만 짜는 게 아니라 그 교토 삼굴처럼 세 개의 굴을 파요. 그래서 A 버전, B 버전, C 버전을 선택해서 그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잘 하는 거고, 제가 늘상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생각 패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존재감, 이 테마를 가진 사람은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이들은 독립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존재감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갔을 때 주도성을 잃으면 되게 슬프고 주도성이 없는 곳에 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아예 주도적인 어떤 걸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가 존재감이 조금 떨어지는 순간 그 조직에 가지 않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존재감과 관련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발상이 있는데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있어요. 이들은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현상들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원래는 제가 시를 좋아해서 발상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시창작 지도나 이런 거를 수업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는데 굉장한 재미를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보다가 제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만약에 저랑 똑같은 5가지의 그 재능, 이거를 이제 강점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행동, 발상, 전략, 존재감, 미래지향.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같은 삶을 살까? 같은 재능을 발휘하고 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201페이지에 보면 같은 테마를 지닌 사람이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렇지만 5가지 테마가 다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 매우 드물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5가지 테마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무려 3,300만 개 정도가 된대요. 3,300만 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발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처럼. 그런데 이 발상인데 회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는 회고가 없는데 발상인데 회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리고 발상인데 미래지향 가지고 있어. 저 미래지향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빌 게이츠래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제가. 그 다음에 발상이 있는데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념이 있는 사람은 마틴 루터 킹이 대표적인 인물이래요. 신념. 예, 마틴 루터 킹이 한 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상과 절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절친이 있는 사람은 이 테레사 수녀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과 같은 테마를 가진 3,300만 개의 어떤 그 경우의 수가 있고 그 각각의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사주가 같은 사람, 김영삼 대통령하고 사주가 같은 사람 한 20명인가 10명인가 나와가지고 다 찾아가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다 거의 잘 못 살고 있었어요. 거지같이 살고 있고 거의 노숙자 수준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주를 보면 어려우니까 사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다 하나같이 그랬대요. 당신 사주는 끝내주고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늘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르게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어떤 운명적인 일들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다르게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여기에 요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소질이 있다고,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또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현재 성격 유형을 알 수 있는 책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MBTI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마 성격 검사 했을 거고 그리고 커리어넷에서도 여러분들 검사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과 어떤 직업이 맞는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나온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이 책은 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재밌는 것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사람들은 9가지로 성격 유형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예쁜 애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날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건데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그 에너지 센터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 3가지 유형으로 또 분류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리고 직업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예상하는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불건강한 지점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제가,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면서 제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주변의 동료들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워낙 그 애니어그램 치면 많은 강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시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강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보시면서 자신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향해 나아가서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는 이러이러한 면이 재능으로 있다라고 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머리가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형 먼저 할게요. 그래서 머리형이 있는데 이 머리형은 에너지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요. 다른 유형에 비해서 머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관찰하고 의심하고 모험해요. 그리고 5번 유형, 6번 유형, 7번 유형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에 행동을 조금 해요.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생각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거 좋아해요. 물론 번호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게 5번은 관찰 중요하고 6번은 의심 중요해요. 의심. 왜냐하면 이분들은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믿을 수 있음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의심해요. 그리고 문단속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6번 유형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7번 유형은 행복, 즐거움 이런 거 모험, 새로운 세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5, 6, 7번 이렇게 다 달라요. 머릿속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가슴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중요해요. 가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성취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래서 우리 어디 갈 때 어디 가자 그랬을 때 누구랑가 이거 물어보는 사람 가슴형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머리형인 사람들은 어디 가자 그랬을 때 왜 가는데 이거 물어봐요.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거 물어보죠.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장형 또는 이제 이 배의 에너지, 단전 에너지를 쓰는 계층인데 여기 사람들은 좀 세요. 8번, 9번, 1번. 네, 1번 완벽, 2번 여기 9번 평화, 8번 주장이죠. 자, 8번이 주장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8번은 굉장히 세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고 설득하는 힘도 굉장히 강해요. 보기만 하면 그냥 주눅들 수도 있는 게 8번이고요. 9번은 이 모든 유형을 종합한 평화를 주장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조직이 잘 융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형, 9번형인 것 같아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 정신과 닥터가 나와요. 그 김희애를 좀 살펴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정신과 닥터가 이 9번 유형으로 보여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 소설을 쓸 때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성격 캐릭터를 정할 때 이 사람 8번으로 하자, 이 사람 5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1번 유형 완벽해야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이 1번 유형은 그 완벽하고 꼼꼼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유형이 바로 1번 유형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아리까리한가요? 나는 1번과 5번이 섞여 있나요? 이렇게 다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너무 순수하게 5번이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겠죠. 다 이 각번의 유형들은 옆에 있는 날개를 사용해서 세상과 융합하고 화합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 유형 나와 있는 책을 좀 보시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 쳐서 마음에 드는 강사의 강의를 한번 들어서 자신의 그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신을 알아가는 지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where이죠.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싶은 데가 어딘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탐구할 때 내가 직업을 갖고 싶은데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또는 뉴질랜드에서 살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럼 뉴질랜드에 지금 필요한 어떤 직업군인지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살고 싶은지, 내가 선호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또 근무 조건은 어떤 것인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그 선호하는 가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동네에 있는 소방관 아저씨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방관이 제가 이제 독서 안산에 있는 그 독서 포럼에 이제 나가서 독서 토론하는 활동을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데 그 거기에 이제 소방관 아저씨가 한 분 오세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밥을 같이 먹게 됐는데 어, 이제 소방관 되게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나가는 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 끄는 게 가장 재밌대요. 저 충격이었어요. 참, 불이 나면 그 근처에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데, 자기는 불 끄는 게 굉장히 재밌대요. 그리고, 근데 그 불이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불이 나면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불이 안 나기 때문에 사무실에 늘 대기 상태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이제 훈련하고 책 보고 뭐 다른 업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불이 날 때 정말 열정적으로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 정말로 사람들은 선호하는 가치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그 직업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직업에서 선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두 가지만 이 파라슈트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을 해야 해요. 전혀 그 엉뚱한 직업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직업을 지금 선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수집한 다음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친하게 지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잘 맞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입사를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살펴보고 주가도 살펴보고 그 기업이 지금 어떻게 진출하는지 신제품 어떤 걸 만들고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연초에 저의 제자 중에 한 명이 SPC라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이제 취업이 돼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거를 좀 도와줬는데 이제 취직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회사가 그 계열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그런 그룹 큰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가. 그래서 이 이 학생이 이제 취직했으니까 이제 직장인이 됐지만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그 회사를 생각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자기가 취직할 회사들을 조사를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기업의 비전을 보고 그 회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원하는 기업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그거를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디에서 살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기소개서 쓰기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이걸 여러 번 써보시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동아리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 직업과 관련된 어떤 직업 체험을 하시면서, 여기 이 항목을 채울 수 있도록 이 항목을 미리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목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이 항목은 질문은 참 다양한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 동기와 업무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가치관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죠. 자, 인재라면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맞아야 돼요. 그리고 기업 가치관이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를 자기소개서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지원 동기와 업무 역량을 보는 질문은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보통 800자에서 1000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00자 정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 또는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또는 뭐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또 간호사면 간호사, 그리고 임상병리, 그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를 찾아보고 그 입사 후에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한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쓰는 건데, 지원한 직무가 그 회사에 지원했는 동기가 있고, 그리고 그 지원한 직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 분석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원자의 차별점, 경험 또는 역량,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회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나 기관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GS다 그러면 GS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뭐 또는 어디 무슨 회사 그 SPC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시고, 이거는 그 자기네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자수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입사하여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발전하고 싶은지와 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공통점은요,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가치관과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질문들인데,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 또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내 대회 활동, 뭐 회사 등 통해 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쓰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질문들이에요. 본인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성과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봐죠. 비슷하죠, 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것도 협업이죠. 본인의 역할. 근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역할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요, 다 똑같아요. 역할을 써야 돼요. 내가 경험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는 거기서 내 역할이 뭐였는지, 그리고 나는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런 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번이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예요. 목표도 써야 되고, 그 달성했던 노력했던 것도 써야 되고, 자신의 역할도 써야 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5번 질문은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가치관을 아는 질문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크기를 얘기할 때 작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요. 조금 큰 사람은 자기와 가족을 생각하죠. 근데 조금 더 큰 사람은 나와 우리 동네까지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나와 우리 동네,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거기서 전 세계, 우주, 그 다음에 그 은하계까지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역시 이 2번 항목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 1번에서 5번까지를 보고 오늘은 2번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번은 좀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1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2번 항목 가치관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그런 내용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글을 읽고 또 이 글을 수정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자기소개서를 좀 써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를 미리 이제 순서대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직업 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기 밑에 제가 MECD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1강 때 제가 이 MECD 쓰는 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자기를 성찰할 때. 그래서 그때에는 M에다가 책의 내용을 썼는데 이게 MECD가 자기의 그 기억에 남는 성공 경험을 쓰는 거로 M을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C가 바뀌죠. 그래서 E는 그때의 느낌, 그 일을 겪으면서 떠오른 어떤 직관적인 성찰을 주는 어떤 것들, 그런 거 쓰시고, 그 다음에 C 부분에는 그 경험과 관련된 책 또는 영화, 장면 연결, 그런 것들을 연결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M과 C를 연결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문장들, 그런 거 쓰시면 좋겠고요. D는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다, 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MECD 순으로 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 MECD를 꼭 쓰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너무 쓰기가 막연해. 그러면 이 단계로 쓰시고 더 괜찮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과감하게 쓰셔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기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